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 북한 고위급 담당자들이 17일 미국 워싱턴행 항공편을 예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미 고위급 회담 개최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혜원 민주당 의원이 친인척 등의 명의로 전남 목포 문화재 거리 건물 9채를 매입해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손 의원은 해당 언론사를 고소하겠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단 체육계 성폭력 사태와 관련해 문체부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성폭력 비위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 성폭력 조사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참여를 검토하고 체육계 비리를 전담하는 독립기관 설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6시 40분쯤 경기도 시흥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모닥불을 피운 채 작업을 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이 오늘 밤 아시안컵 조 1위 자리를 놓고 중국과 최종전을 치릅니다. 손흥민 선수의 출전 여부가 관심인 가운데 벤투 감독은 손흥민의 건강 상태를 봐가며 출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곳곳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짝 한파에 미세먼지는 사라졌지만 내일 중국발 스모그가 다시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겠습니다. 뉴스뉴스 3부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가족과 지인 명의로 전남 목포의 근대 역사문화공간 건물들을 무더기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손 의원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입당을 하면서 전당대회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이 손혜원 의원 적극 반박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 당 조사까지 지금 이어질 것 같은데 손혜원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 어떤 부분들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어젯밤 SBS가 보도한 의혹입니다. 손혜원 의원의 조카와 측근들이 전남 목포의 건물 9채를 무더기로 사들였고 이후 지역 일대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돼 건물값이 4배 정도 크게 올랐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8월 등록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에 8채를 또 등록 직후 1채를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손혜원 의원은 문화재청을 담당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입니다. 손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문화재로 등록되는 걸 미리 알았는지 혹은 문화재로 등록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가 이번 의혹의 핵심입니다. 손 의원은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악성 프레임의 모함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죄로 SBS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문화적 가치가 있어서 주변에 사라고 권유했을 뿐 압력이나 개입은 없었다는 얘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거기 있는 목조 주택들을 리모델링을 하면 예. 아주 문화적 가치가 있는 그런 갤러리나 카페나 예.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사람들을 권유한 것이고 예.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을 대준 제 조카 둘과 예. 제 보좌관 한 명만이 그 얘기를 들은 것이죠. 네, 손 의원은 해명하고 있지만 일파만파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본인에게 소명을 듣고 상임위원회든 보직이든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본인의 소명도 듣고 또 필요한 것들은 또 관련된 사람이든 기관이든 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놓고 당 지도부하고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입당을 하면서 전당대회 흥행은 일단 성공한 분위기네요. 네, 대선 예비 경선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죠. 어제 입당식에서 차기 당권을 노리냐는 질문에 국민 말씀을 먼저 듣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당대회에 출마할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황교안 효과 때문인지 당권 주자들의 정중동 행보가 감지됩니다. 앞서 당대표 출마에 수차례 손사래를 쳤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결이 조금 다른 발언이 나왔습니다. 아침 YTN 라디오에서 당에서 희생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며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비상대책위원으로서 당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어디 멀리 도망해야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대표직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당초 전당대회 출마에 유보적인 입장이었는데 거물급 황교안 전 총리가 등장하면서 이번 당대표를 놓치면 향후 운신의 폭이 좁아질까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30일 출판 기념회에서 당권 도전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입당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공식 발표만 안 했을 뿐 사실상 전당대회 행보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한국당 의원을 110명 넘게 부지런히 만나며 세를 규합하고 있는데 황 전 총리의 입당에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자천타천 출마 뜻을 밝힌 후보군만 10대 명입니다. 남은 기간 어떻게 교통정리가 될지가 관심입니다. 각종 의혹이나 선거 말고도 지금 전국 현안도 굉장히 많은데 이번 달 임시국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을 뺀 야4당이 손을 잡았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환,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을 통해 1월 임시국회를 여는 데 합의했습니다. 임시국회를 열어 전직 직원들의 폭로가 나온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KTNG 사장 교체 외합 정황, 또 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을 다루자는 겁니다. 이들은 정부 여당이 당리 당략에만 매달려 산적한 현안들을 등한시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야4당은 임시국회와 상임위원회 소집 요구서를 함께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당이 발의한 김태우, 신재민 관련 특검 법안에 바른미래당도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서 1월 임시국회 소집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야4당의 한 목소리에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손혜원 의원이 부동산에 투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문화재청이 해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등록은 전문가의 현지 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개인의 의견이나 영향력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진행한 팸 투어에서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방문한 것은 근대 건축물을 잘 활용한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서울 지하철 합정역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여간의 승객들은 지금 모두 대피를 한 이런 상황인데요. 네, 현장에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오늘 낮 12시 1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과 6호선을 지나는 합정역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환풍 통로에서 불이 처음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역 안에 연기가 차면서 승객과 시민들은 밖으로 대피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아직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평소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역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서 일대 혼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소방차 27대가 투입됐습니다. 소방당국과 역 직원들은 정확히 불이 어디서 시작한 건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 측은 현재 승강장 안의 연기는 대부분 빠진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만큼 낮 12시 28분부터 서울 지하철 6호선은 합정역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했는데 조금 전 정상 운행이 다시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12시 1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과 6호선을 지나는 합정역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환풍 통로에서 처음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간에 연기가 차면서 승객과 시민들은 밖으로 대피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아직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평소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역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서 일대 혼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소방차 27대가 투입됐습니다. 소방당국과 역 직원들은 정확히 어디서 연기가 시작한 건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 측은 현재 승강장 안의 연기는 대부분 빠진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만큼 낮 12시 28분부터 서울 지하철 6호선은 합정역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했는데 조금 전 정상 운행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관련 소식은 현장에서 속보가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신속하게 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 시간으로 17일 워싱턴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미 고위급 회담 개최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오는 17일 1박 2일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CNN 방송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나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CNN은 그러나 김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김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인사 3명이 17일 베이징발 워싱턴행 항공기를 예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앞서 베이징에 도착해 스웨덴 국제회의에 간다던 최선희 외무상 부상도 예약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이 워싱턴에 도착하면 17일 만찬에 이어 18일 고위급 회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해 5월 말 뉴욕에서 김영철 폼페오 라인이 가동된 지 7개월여 만입니다. 특히 김 부위원장 일행이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며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징검다리를 놓을지 주목됩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의 의견 접근을 이루고 비핵화와 상응 조치 교환을 놓고도 조율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선희 부상이 스웨덴이 아닌 워싱턴으로 직행할 경우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첫 실무 접촉을 가지는 셈이어서 관심을 모읍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네, 이렇게 북미 간 2차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유력 언론이 북한의 생물학 무기 위험론을 제기했습니다. 북핵 담판을 앞두고 북한의 생물학 무기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미국 조야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덜 알려진 군사적 위협은 생물학 무기다. 뉴욕타임즈가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고도화됐지만 과소평가돼 있고 매우 치명적인 북한의 생물학 무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1갤런 약 3.8리터의 탄저균만으로도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분석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장비를 제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3년 전부터는 항생제 내성과 같은 용어에 대한 북한의 인터넷 검색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생물학 무기 위험론은 그동안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꾸준히 제기된 문제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해 7월 상원 청문회에서 생물학 무기를 포함하는 개념인 대량 살상 무기 제거가 목표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Until North Korea eliminates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ur sanctions and those of the United Nations will remain in effect. 따라서 뉴욕타임즈의 이번 보도는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 핵무기뿐 아니라 생물학 무기 제거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미국 조야의 시각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조용히 발전하고 있으며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전날 보도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녹아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는 이성과 양심이 있다면 누구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평화 애호적 입장과 의지를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체는 북한이 한반도를 비핵화지대로 만들기 위해서 일찍부터 비핵화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체육계 성폭력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재원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이번 대책을 보니 국가대표 선수 관리와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했다. 이 내용이 눈에 띄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문체부는 체육계 성폭력 파문이 확대되기 시작한 지난주에 대책을 내놨었는데요. 닷새 만에 후속 조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문체부는 우선 진천과 태릉 등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선수촌 운영을 비롯한 대표 선수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지난 1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체육계 비리에 대한 자체 감사를 해왔지만 또다시 성폭력 비위가 발생함에 따라 대국민 신뢰 확보 차원에서 감사원 의뢰라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감사원은 규정에 따라 현장 조사를 거친 뒤 한 달 내에 공익감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를 시작하면 6달 내로 결과를 발표합니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진천 선수촌, 태릉 선수촌과 같은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성폭력이 이루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국민과 언론의 공분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수촌 운영 등 국가대표 선수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네, 또 이 밖에 문체부가 내놓은 대책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문체부는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조사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참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가 주도하는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했지만 인권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인권위가 직접 조사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현행 성폭력 신고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조사해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 체육계 비리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법정법인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11일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운동선수 보호법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성폭력 관련 징계 체계도 오는 3월부터는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특별 전담팀을 구성해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YTN 허재원입니다.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일본에 몰래 팔아 수백억 원을 챙긴 불법 중개 무역상들에게 법원이 역대 최대 금액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주범 2명이 각각 1조 3천억 원이 넘는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벌금 대신에 노역으로 대신할 것으로 보여서 황제 노역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취재한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 취재본부입니다. 네, 우리나라 법원 역사상 최대 금액의 벌금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불법 중개무역상 윤모 씨 일당은 홍콩에서 산 금괴를 우리공항 환승구역에서 일본행 여행객에게 맡겨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범 양모 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조 3,300억 원이 선고가 됐고 운반 촉책 윤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양 씨보다는 100억 원 정도 적은 1조 3,200억 원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1조 원이 넘는 벌금이 선고된 것은 우리나라 법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재판부는 2조 원이 넘는 추징금도 양씨 조직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네, 1조 원이 넘는 벌금과 2조 원대 추징금 모두 천문학적인 금액인데요. 이 벌금을 정하는 기준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법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듯이 벌금 역시 법에서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운데 제6조 관세법 위반 행위의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벌금이 결정됐습니다. 벌금 기준을 보면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범행 물품이 금괴 2만 개이다 보니 1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벌금이 부과가 된 겁니다. 2조 원 정도인 추징금도 관세법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벌금과 다른 점이 있다면 금괴의 도매 가격으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이들 조직이 가지고 있는 금괴가 있었다면 몰수 대상인데 대부분을 일본에서 판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판매 금액만큼의 추징금이 매겨졌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1조 원이 넘는 벌금 내는 거 좀 가능하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노역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대신한다면서요? 네, 형법에 따르면 선고받은 벌금을 한 달 안에 내지 않으면 강제 노동을 해야 하는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벌금을 못 내면 노동으로 대신해라 이런 뜻인데요. 그런데 이 노역장에서 강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최대 기간이 3년입니다. 노역장에서 3년만 일하면 벌금 액수와 관계없이 벌금형이 끝나는 건데요. 네. 이번에 1조 3천억 원을 선고받은 윤모 씨는 이 벌금을 3년으로 나눈 통상 1,000일로 나눈 금액만큼을 일당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 금액이 하루에 13억 원에 달합니다. 황제 노역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벌금이 1조 원이든 100조 원이든 최대 3년만 강제로 노동하면 벌금 자체는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셈입니다. 실효성도 없고 통상 10만 원으로 정해지는 일반 형사사건의 피고인들과 비교하면 형평성 역시 어긋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황제 논란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밀반송한 금괴가 많아서 이런 벌금과 추징금이 결과적으로 결정이 된 건데요. 수천 명에 달하는 우리 국민이 범행에 동참해서 가능했다. 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들 조직은 우리 공항 환승구역에서 일본까지의 금괴 운반을 맡기기 위해 운반책을 모집했습니다. 일본 공짜 여행을 지켜주겠다는 미끼를 내걸었더니 이 수천 명에 달하는 여행객들이 운반책을 하겠다고 나섰고 결국 금괴 4만 개가 일본으로 손쉽게 넘어갔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검찰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2016년 한 해 동안만 약 5천 명의 사람들이 공짜 여행에 속아서 금괴 밀수 운반책으로 이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 경우에는 그 일가족이 그 경계 밀수를 하다가 일본에 체포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청문화적인 벌금의 배경에는 수많은 운반책이 있는 셈인데 이 검찰은 지금도 비슷한 미끼를 내걸고 불법 운반책을 모집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여행객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 세상에 공짜가 있을 리가요. 혹하는 제한 있으면 좀 미끼가 없는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차상은 기자였습니다. 국방부가 2년마다 내는 국방백서가 발간됐습니다. 이번 국방백서에서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적이라는 문구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이미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문구가 빠지게 된 것입니다. 국방백서란 국방정책을 외부에 소개하는 식자인데요.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적으로 명시한 문구가 이렇게 사라지고요. 적의 개념이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토, 국민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모든 세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의 남북 화해 분위기를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내용 등 주요 국방 현황과 성과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사실 북한을 향한 국방백서의 주적 개념은 자주 바뀌어왔죠.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남북관계가 크게 경색되면서 다음 해에 바로 처음으로 북한군은 주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고요.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이후 언급이 없거나 좀 톤다운이 됐습니다. 하지만 2011년 연평도 포격 이후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가 다시 담기면서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적의 개념도 바뀌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보수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허술한 안보가 가져온 비참한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공격했고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보 문제에서 가장 보수적이어야 할 국방부가 진보 흉내를 내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 김종대 의원, 국방백서의 주적이란 용어는 뺀 것이 아니라 원래 없었던 것이라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빠진 게 아니라 원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서도 네. 주적이라는 개념은 백서에 수록되는 정책적 용어가 아니라는 거는 다 인정이 됐던 부분이고 그때도 수록이 안 됐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그 보수 정권 때 그걸 뻔히 안 한 걸 다 아는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왜 빠졌냐고 다그치고 빡지르는 건 그건 사리에 맞지가 않고요. 네. 우리가 주적이라는 것은 공식 용어는 아니다 하는 게 어떤 정권이든 공통적으로 돼 있고 단지 정신교육을 할 때 네.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정신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나오는 건데 그건 군 내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네. 백서는 뭡니까? 이거는 외교 문서거든요. 영어로도 발간되는 외교 문서에 이 모호한 주적의 개념을 넣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김종대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최근 다시 북미 간 대화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국방백서의 주적 개념 공방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입니다. 서울 강남 대치동의 아파트 45평과 55평 아파트의 현 시세는 각각 5억 원과 7억 원. 서울 대치동의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전용 면적 77제곱미터짜리의 최근 호가는 17억. 당첨되면 3억 원 이상 시세 차익을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문제는 서민들이 이런 집값을 감당하기 힘들다. 철거민들이 살던 집은 흔적도 없이 철거돼. 아저씨들이 우리 집을 부숴가지고 지금 내 책을 꺼내고 있어요. 재개발지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과 대치 장로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내려올 길은 뛰어내려오는 그 길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다친 주민들이 화염병과 돌을 던졌기 때문에 모두 사법 처리할 방침. 없는 것도 불가됩니까? 젖이 모자라가지고 애 엄마가 그것만 좀 어떻게 부탁을 드려요. 빨리 가서 빨리 가서 빨리. 사형수도 밥은 먹이잖아. 쌀 떨어지도 아무것도. 임시시장 조그맣게 만들어줘서 생존권 유지하게 해달라. 용산구청, 삼성건설 여기 재개발 조합 싹 무시했습니다.
있습니다. 반대로 지주들은 상당한 이익을 얻게 해당 지역이 용산 역세권 개발과 연계돼 있어 검찰이 농성자 홍영에게 징역 8년에서 5년의 중형을 주... 그날이나 진역에 살면서나 나와가지고나 제가 나와가지고 고시대에 살면서 진짜 거기도 창문 없는 방에 살아봤는데 화염병, 염산병 신화가 남아오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근거 잡견 이전에 설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막루를 설치한 바로 그날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서 조기에 진압할 것을 특공대원 일부가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작전 수행을 연기해달라고 건의를 합니다. 수용이 안 됐죠. 6명을 죽였어도 책임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억울함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재개발 폭력적으로 집행된 쫓겨나는 상황이죠. 당해보지 않은 사람 심정으로는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길지 않은 그의 양력 보고에 3번의 강제 집행이 재개발조합의 간부들과 건설회사 유착 관련 공무원들에게 1,000만 원대의 뇌물. 한 아파트에서만 절반이 넘는 조합원이 금품을 받았습니다. 복숭아 한 박스 먹었어요, 솔직히. 그거 안 받은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야, 이 안에서. 재개발을 하라고 이래요, 그래. 없는 사람들 다 살게 놔두지, 여기다 어려운 동네 사람들. 진경아, 부디 좋은 곳으로 가. 강제 집행 없는 곳으로. 다음 생에는 부잣집에 태어나, 알았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영국 하원의 승인 투표가 부결됐습니다. 그것도 사상 최대 표차입니다. 브렉시트를 추진한 메이 영국 총리의 리더십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영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투표에서 이변은 없었습니다. 영국 하원은 예상대로 유럽연합 탈퇴협정 합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The ayes to the right 202, the noes to the left 432. 무려 230표 차이로 영국 의정사상 최대 표 차이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오는 21일까지 플랜 B,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브렉시트 합의안은 영국과 EU 양측 의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앞서 하원의 승인 투표를 거칩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합의안 가결을 호소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운 뒤였습니다. 메이 총리는 큰 타격을 받게 됐으며 영국 정국은 대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향후 최악의 시나리오는 노딜 브렉시트입니다. 영국이 EU와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오는 3월 말 EU에서 탈퇴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비해 최근 식품과 의약품 등을 사재기 하는 영국인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메이 총리는 EU와 재협상이나 일부 내용의 수정을 추진한 뒤 합의안을 다시 승인 투표에 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를 연기하거나 제2의 국민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 제1야당인 노동당이 조기 총선을 추진하는 방안 등의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아무 협정 없는 탈퇴. 정부는 이 노딜 브렉시트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해서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 필요할 경우 선제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순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아침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렉시트 관련 관계부처 대응 회의를 열어 노딜 브렉시트가 실제로 일어날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한국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다만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작고 우리와 영국과의 무역 비중도 낮은 만큼 설사 현실화되더라도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가 영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영국에 수출하거나 진출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FTA 체결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이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그동안 우리나라와 유럽연합과의 FTA에 근거해 우리 수출과 수입품에 적용되면 관세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알려진 것과 달리 반도체 시장은 희망적이더라며 윤중원 경제수석에게 반도체에 대한 투자나 공장 증설 등을 챙겨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들과 차담회에서 어제 최태원 SK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말로는 그동안 반도체 값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이지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 것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앞서 새해 첫 열흘간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줄어들고 정부는 그린북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말을 종합하면 올해 서울의 표준주택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20.7%, 전국은 10.19%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아직 의견 접수와 가격 정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지역 상승률이 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는 올해 매입형 임대주택을 5,000호 사들여 이 가운데 절반인 2,500호를 청년 신혼부부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SH공사는 이를 위해서 청년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도심 지역과 지하철 반경 500m 이내 역세권 지역에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집중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형 임대주택은 다가구, 대세대, 원룸 등 기존 주택을 SH공사가 사들여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빌려주는 주택입니다. 오늘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3에서 4%씩 오릅니다. 메리츠화재가 4.4%를 인상하고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이 각각 3.9%와 3.5%씩 보험료를 올렸습니다. 오는 19일에는 KB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 그리고 한화손해보험이 보험료를 3.5에서 3.8% 올릴 예정입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3에서 4% 오르면 1년에 50만 원가량 보험료를 내던 운전자는 만 원에서 2만 원 정도를 더 내야 합니다. 서울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 이후 서울시 교육청이 부모, 교사, 자녀, 학생 사례를 특별 점검한 결과 79개 교 가운데 9개 교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사가 자녀, 친인척이 속한 학년을 가르치거나 시험 문제 정답을 결제, 검토하는 보직을 맡은 9개 교에 대해 징계 등 감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다만 숙명여고와 같은 시험 문제와 정답 유출 의혹은 없었고 모두 관리 소홀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이 오는 3월부터 원화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 도입됩니다. 교육부는 당정 협의를 갖고 다음 달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 우선 원화 200명이 넘는 대형 유치원에 대해 3월부터 적용하고 내년에는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변론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판사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사 2천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2018년도 법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하위 법관으로 선정된 5명은 변호인이 1분 넘게 변론하면 강제로 중단시키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고압적인 태도로 평균 점수가 58점대에 그쳤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부산 기장군 정관읍 월평교차로에서 24살 박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박 씨 승용차는 3km를 더 달려 2명 터널을 지난 뒤 중앙분리대와 3.5톤 화물차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박 씨가 숨지고 1차 사고 피해 승용차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CCTV와 비상벨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 길거리 안전이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범죄 관련 자료를 분석해 안전시설이 필요한 장소 427곳을 선정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안으로 시설 개선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양식 수산물 수출액이 2조 6천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은 김이 5억 2,9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굴, 전복, 넙치류 등의 순이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를 옹호하는 등 문제성 발언을 자주 해온 구선의 미 연방 하원 의원이 상임위에서 제명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불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튀고 있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입니다. 지난주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백인 우월주의가 어떻게 모욕적인 것이 됐느냐고 말한 미 하원 공화당 구선 의원 스티브 킹. 문제가 불거지자 인종차별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New York Times is suggesting that I'm an advocate for white nationalism and white supremacy. I reject those labels and the evil ideology that they define. 공화당 지도부는 그를 모든 상임위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문제성 발언을 해온 데 대한 자체 징계입니다. We will not be seating Steve King on any committees in the 116th Congress. It was a unanimous decision from steering. In light of the comments, these are not the first time we've heard these comments. 그런데 킹 의원의 막말에 대한 불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로 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정작 더 심한 막말을 많이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킹 의원 관련 질문을 받자 내용을 모르겠다며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불과 몇 달 전 킹 의원의 성향을 공개적으로 크게 칭찬하며 예전부터 그를 지지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He may be the world's most conservative human being. Thank you, sir. And I supported him long before I became a politician.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킹 의원에 대한 발언 배척 등 더 강력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어제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 군함이 레이더를 비춘 것은 사실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한국 해군 군함이 일본 초계기에 화기 관제 레이더를 비춘 것은 틀림없고 한국 측에 계속 확실하게 주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어 미국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일본 주장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총격과 폭탄 테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확인된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지 한인회와 부상자들이 호송된 병원 등을 통해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폭발 현장 인근에 있는 LG전자 등 우리 기업체 소속 직원 10여 명이 건물 밖으로 무사히 대피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스크 없이 마음 놓고 숨 쉬어도 좋은 하루입니다. 찬 공기가 먼지를 말끔히 밀어내면서 대기질이 무척 깨끗해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0.1도까지 떨어졌지만 지금은 영하 4도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낮에도 종일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니까요. 오늘 나오실 때는 먼지 대신에 추위에 대한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륙은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지만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1도, 광주와 대구 3도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은 먼지 걱정 없지만 내일은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온화한 서풍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겠는데요. 내일 중서부와 전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날이 많겠습니다. 호흡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1월 16일 수요일 뉴스앤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시 노정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